네, 이번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참사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역주행을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문학훈입니다. 네, 이 경찰이 가해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죠. EDR을 자체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EDR이라는 기록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 아닙니까? 사실 이제 외부에 있는 CCTV라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의 음성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다 중요한 기록일 수가 있는데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EDR 안에 있는 데이터 가장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EDR 안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네. 악셀 페달을 밟았는지, 악셀 페달은 몇 퍼센트나 밟았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핸들을 조작했을 때는 핸들을 어느 정도 조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가장 객관적인 정보가 EDR, 자동차의 그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그 장소가 일방통행 네. 구간으로 이제 뭐 역주행 사고가 종종 발생하던 곳이라는데 그건 맞습니까? 지금 거기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그곳을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네. 4차선이다 보니까 일방통행 그러면 보통 1차선, 많아봐야 2차선 정도가 되는데 4차선 그러면 초행길에 오신 분들은 그냥 직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그런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중앙선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너무 넓다 보니까 초행길에 오신 분들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요, 버스 브레이크와 그리고 운전자의 엑셀이 좀 비슷해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와 그 엑셀이 위치가 뭐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 직사각형으로 앞뒤로 길어서 모양이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버스의 브레이크 페달하고 그다음에 악셀 페달의 모양이 약간 틀려요. 승용차하고는 약간 틀린데 네. 사실 그게 뭐 헷갈릴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페달 자체가 그 G80이라는 차의 페달은 우리가 보통 오르간 페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거를 두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오인하거나 오조작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악셀 페달이냐 브레이크 페달이냐를 잘 모르고 밟아서 생기는 상황이지 뭐 모양이 틀리거나 버스하고 승용차가 달라서 오인해서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페달과 브레이크를 어쨌든 버스 운전을 하면서 오인해서 밟을 가능성은 좀 낮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네,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네. 페달을 밟으면 바로 이게 점등되는 구조 아닙니까? 보통 이제 보조등 이게 야간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뒤에 보면은 우리가 미등이 약간 엷은 빨강색으로 들어와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완전히 빨강색으로 들어오고 뒷유리에 보면 가로줄로 하이 마운티드 브레이크 램프라고 하는 보조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저도 영상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유리창 뒤쪽에는 사실 사고가 나고 최종적으로 저쪽 도로를 넘어갔을 때는 차가 서서 있을 때는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새로운 그 CCTV 영상을 볼 때는 그때 보조 브레이크 램프가 안 들어온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은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고 악셀 페달을 밟은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내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오디오를 봐도요. 일반적으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차량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급발진이 발생을 하면 뭐 옆에 이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 뭐 브레이크 이상하다라든지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장 급한 분은 운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영상에서 또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하거나 안 듣는다거나 뭐 이런 메시지가 좀 그 영상 음성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이거 뭐 이런 소리만 사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블랙박스 안에
그 음성 기록만 가지고는 지금 그 어떤 두 분이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가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외부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정차할 때까지의 상황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가지 않고 악셀 페달을 밟았다라는 걸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조사는 일단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EDR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급발진이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한 운전자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갖고 있는 EDR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브레이크 스위치가 밟혔는지 악셀 페달이 밟혔는지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급발진을 한 건지 아니면 잘못해서 악셀 페달을 밟아서 차가 급발진이 된 건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그걸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악셀 페달을 밟아서 차가 급가속이 됐다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 오조작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급가속이 됐다면 급발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데이터가 굉장히 이 급발진에 대한 그 상황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요, 그 스키드 마크가 처음에 남아있다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을 했습니다. 유류물 자국을 잘못 봤다 이렇게 정정을 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앞에 전면부에 냉각수, 그다음에 그 변속기 오일, 변속기 이제 빨간 이제 색상이 이제 약간 좀 불그스름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액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깔이 돼서 쭉 아마도 내가 봤을 땐 사고 이후에 쭉 계속 도로를 따라서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스키드 마크라고 착각하고 그걸 스키드 마크라고 보신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제 어둡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판단하기에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요, 그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급발진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과 같습니까? 사실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급발진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엔진이 이제 충돌을 받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 엔진이 오히려 돌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 충돌에 의해서 전자장치가 교란을 일으켜서 엔진의 RPM이 엔진의 회전수가 뻥 올라가서 급발진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맞을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발진 대처법에 대한 관심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발진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브레이크를 꾹 밟으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저희가 뭐 따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까? 사실 브레이크를 꽉 밟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이 네. 이 운전자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으라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악셀 페달을 밟은 경우에 꽉 밟게 되면 더 급가속이 돼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으라 하는 것도 약간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만약에 진짜 급발진 상황이다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아야죠. 한 번에 꽉 밟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변속 레버를 N 상태로 놓는다든지 우리가 보통 변속할 때 손을 이렇게 얹혀놓을 텐데 N 중립 상태로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자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라고 하는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뒤에 바퀴가 고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 브레이크 스위치를 계속적으로 당기고 있으면 뒤쪽에 브레이크가 잡혀서 어느 정도는 감속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이런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음과 동시에 이제 중립으로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게 좀 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